One Point Study. 안녕하세요, 접니다. TSD라고 해서 테크니션 서포트 디바이스를 뜻하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무슨 개소리냐고요? 테크니션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사전적으로 테크니션과 엔지니어는 엄연히 다른데 그렇다고 엔지니어가 안 쓰는 장비는 아니에요. 아이폰의 수리나 교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JCID의 V1S 시리즈, 치아니의 iCopy, i2C의 i6S가 대표적이고, 최근에 나온 것들은 루반의 L3 박스, DL의 F210 박스, AY의 A108, 미징의 ZH01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8부터 적용된 트루톤 기능에 고유값을 다른 서드파티 액정이나 OEM 액정 또는 정품 액정에 옮기는 장비로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초기 한 10년 전쯤에는 이런 TSD 기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폰 6와 아이폰 6S, 이제 막 아이폰 7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떠한 부품을 갈아 끼우고 다른 기기에 다른 부품을 끼워 넣어도 잘 동작했으니까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애플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변태적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태적이지만 보안을 위해 자신들의 제품의 무결성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유 번호, 즉 부품 내에 시리얼을 넣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5S부터 홈버튼의 지문 인식을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아이폰의 홈버튼은 다른 아이폰에서 떼가지고 인식한다고 해도 지문 인식 기능이 되진 않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 2019년 5월 초부터 JCID가 V1 시리즈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허접한 장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허접한 TSD 잠깐 보실까요? Và máy này sẽ đi với cái đế, gắn cái đế vào. Đế này gồm có thể fix được cáp bên này mình gắn luôn cáp. Sorry các bạn, lần đầu tiên làm chuyện đấy. Cái cáp này các bạn cái cáp nhỏ. Bây giờ mình sẽ bấm đọc, nó đang đọc, tôi đang đọc. Cái này trường này rất là thành công hay là đôn. Ok, gỡ ra để nguyên nha, không tắt. 정말 허접하죠? 물론 저런 장비가 2017년에 아이폰 8이 출시한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돼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JCID의 장비가 어떤 수준까지 지원을 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른 TSD와 뭐가 다른지 여러 가지로 JCID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JCID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현재 JCID는 제이시아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본래 이름은 찡청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였고요. 현재는 이름을 바꾼 찡청 이노베이션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JCID가 된 거고요. JCID는 제이시아 이전에 찡슌 그룹의 자회사였고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JCID는 독자적인 회사가 아닌 제이시아라는 그룹 내에 소속된 회사라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납땜 장비 같은 걸 좀 구경하다 보면 아이슌의 제품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아이슌 역시 제이시아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제이시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제이시 인텔리전스 액세서리스 트레이딩의 약자로 2023년 JCID와 아이슌이 합병되면서 탄생했고요. 두 회사는 각각 JCID가 2013년, 아이슌이 20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진 건 아이슌이 설립된 지 4년 만인 2023년 합병이 되면서 제이시아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죠. 아이슌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작년부터 아이슌이 JC 아이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찾기가 어렵고요. 아이슌에 문의하여 해당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JCI는 최근 홍콩 아시아 엑스포에서 열린 글로벌 소스 엑서비션 참여를 했고요. 현재는 장비 개발과 더불어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출시하고 있는 장비에서 알 수 있는데요. 2013년 인베디드 장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본격적으로 JCID의 자랑인 프로 1000S를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TSD 본격적인 태동이 시작된 V1이 출시되었고요. 하반기에는 낸드 프로그래머 BGA 110P11F를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V1의 후속작 V1S가 출시됩니다.
여기서 JCID 장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드한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과 인베디드 개발자분들에게는 친숙한 MTK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칩을 내장한 기기들은 리눅스 기반의 OS를 운용하게 되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JCID에서는 TTS 장비를 주력 분야로, 같은 그룹의 아이슈는 인두기, 히팅기와 같은 장비를 주력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를 말이죠. 자, 여기까지 JCID를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본격적으로 JCID TSD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CID의 V1 출시 이후에 짜잘한 기기들 출시를 했었는데요. V1 초창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 형식이 아니라 트루톤, 베이스밴드 정보, 탭틱 엔진의 정보만 복사할 수 있는 일체형 단일 기기였습니다. 이런 일체형 단일 기기를 내놓으면서 다른 것들도 일체형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문인식 테스터기인 JC-TT01, 고속충전 테스터기인 트리스타 테스터 JC-U2, 배터리 테스터기인 JC-B1. 위 모든 기능이 V1S가 출시되면서 모듈 형식으로 바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드온 형식으로 제품이 바뀌게 된 거죠. 현재는 다양한 기기를 내포한 막강한 TSD 기기가 되었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트루톤 정보 읽기 쓰기 기능, 배터리 정보 읽기 쓰기 기능, 탭틱 엔진 정보 읽기 쓰기 기능, 이어피스 JC-FPC 정보 읽기 쓰기 기능, 페이스 아이디 다 프로젝트 정보 읽기 쓰기 기능, 후면 카메라 정보 읽기 쓰기 기능, 페이스 아이디 활성화 기능, JC 드로잉과 호환되는 아이폰 진단 기능, 고속 충전 테스트기, 지문인식 정보 읽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트루톤 기능 및 배터리 기능과 페이스 아이디 활성화 기능인데요. 각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톤 기능은 아이폰 8부터 적용된 디스플레이의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아이폰이 주변 온도를 인식해 화면의 밝기나 색상을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트루톤 기능은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터치 IC에 고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당 데이터가 메인보드와 맞지 않으면 트루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교체할 때 원본 디스플레이에서 트루톤 값을 복사해 놓고 새 디스플레이에 해당 트루톤 값을 넣어주는 것이 트루톤 복사 기능인 거죠. 원본 디스플레이가 없는 경우 리페어 모드를 통해 트루톤을 복구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는 JCID의 언바운딩 기술로 아이폰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트루톤 값을 추출하여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아이폰을 V1S 기기와 연결 후 JCID에서 제공하는 JC 프로그래머를 설치하고 칩 복구 메뉴에서 트루톤 리스토어를 클릭하면 메인보드에서 값을 추출하여 해당 고유 번호를 저장하고 새 디스플레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기능은 배터리의 성능 상태를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폰 5부터 10s까지 배터리 성능을 조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기능을 아이폰 X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폰 X까지 서드파티 배터리를 끼우면 성능을 새로 표기했기 때문이죠. 아이폰 10R부터는 배터리가 교체되면 성능 표시를 할 수 없는데 이 역시 트루톤과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와 배터리 값이 맞지 않을 때 기능이 제한되어 성능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BMS 보드, 즉 배터리의 메인보드를 셀에서 분리하여 새 배터리 셀에 웰더링을 해준 뒤 기존 성능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76%라는 성능을 가진 데이터를 100%로 수정 조정할 수 있죠. 물론 iOS 17.4로 업데이트된 이후에는 배터리의 충방 전후로 성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DFU 모드 복구를 통해 복원을 해야만 100% 성능이 표기되는 패치가 진행되었지만요. 이어피스 정보 읽기 쓰기 기능은 아이폰 X 이후 모델에 적용되는 기능인데요. 이어피스를 교체하게 되면 프록시미티 센서, 즉 근접 센서에 설정된 페이스 아이디 값이 바뀌면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본 이어피스의 근접 센서를 빼내고 새 이어피스에 교체하여 적용해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번거로움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간 센서가 죽을 수 있기에 JCID에서는 이어피스를 직접 만들고 근접 센서와 함께 롬 IC를 추가하여 V1S 기기를 이용해 원본 값의 데이터를 아이폰에서 추출해내어 롬 IC에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폰에 낸드를 추출하고 해당 낸드를 언락하고 아이폰에 다시 낸드를 넣어 언락된 상태로 페이스 ID 값을 추출하였는데 최근에는 언바인딩을 통해 낸드를 떼내어 언락하지 않아도 아이폰 연결을 통해 언바인딩 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바인딩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폰을 반타롯과 가깝게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언바인딩은 아이폰을 리스토어하게 만들거나 우회하여 다른 솔루션이 여럿 알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페이스 ID 닷 프로젝터 정보 읽기 쓰기 기능은 닷 프로젝터에 트루뎁스 오류가 생기거나 침수로 인해 닷 프로젝트 내 쇼트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 ID는 3세대까지 소모품 자재로 나왔는데요. 1세대는 플렉스 케이블 형태로 플렉스 케이블에 작은 롬 IC가 붙어 있는데 해당 IC에 원본 데이터를 집어넣고 메인보드에서 원본 IC가 아닌 롬 IC에 있는 데이터를 읽게 하여 원본 IC를 고립시키고 롬 IC에만 접근하도록 합니다. 닷 프로젝터에는 FET의 브릿지 처리를 해주었으니 정상 동작할 것이고 닷 프로젝터 센서에 입력된 데이터는 롬 IC를 통해 처리되어지는 것이죠. 2세대 플렉스 케이블에서 벗어나 데이터 IC가 출시되었는데요. 기존 IC를 제거하고 플렉스 케이블이 아닌 페이스 ID의 IC 칩과 FET가 위치한 곳에 칩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페이스 ID의 플렉스 케이블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FET의 브릿지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백업하고 모듈형 IC를 달아 기존 데이터를 입력시켜 플렉스 케이블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JCID에서는 1세대로 데이터 칩, 2세대로 유니버셜 커먼 IC, 3세대로는 모듈 타입의 IC인 로메오를 출시했습니다. 3.5세대로 불리는 로메오의 후속작은 3세대 모듈 타입의 크기를 줄인 로메오2가 출시되었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침수와 트루뎁스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3세대로 말하는 페이스 ID 태그온의 경우는 침수가 아닌 단순 오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FPC 케이블 쪽에 데이터가 입력된 작은 FPC 케이블을 달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해당 방식은 트루뎁스 오류 발생 시 침수 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품은 AY와 미징에서 출시하였고 약간 후발주자로 JCID도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아이폰의 TSD 시장이 점점 소모품으로 통한 플렉스 케이블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정리하도록 하고 페이스 ID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원본 페이스 ID 케이블의 정보를 복사하고 사용할 소모품의 데이터를 입력시켜 페이스 ID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닷 프로젝터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인 경우 가장 먼저 전원이 차단되는 FET를 조치함으로써 적외선이 발산되는지 1.8V를 수작업으로 인가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후면 카메라 정보 읽기 쓰기 기능은 아이폰 12부터 적용된 기능인데요.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후면 카메라를 교체하는 경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부품 문구를 띄우면서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메인보드와 페어되는 값이 달라 알 수 없는 부품이라는 문구를 띄우게 됩니다. 이 역시 총 2세대에 걸쳐 FPC 케이블이 소모품으로 나왔는데 1세대는 후면 카메라의 원본 값을 확보하고 카메라를 분해한 뒤 기존 커넥터 케이블을 떼어내고 판매되는 FPC 플렉스 케이블을 새로 납땜하여 기존 정보를 교체한 FPC 플렉스 케이블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닷 프로젝터 플렉스 케이블과 유사합니다. 2세대는 후면 카메라를 분해할 필요 없이 태그온 케이블로 해결이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해당 케이블들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플렉스 케이블을 옮기는 작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그온이나 플렉스 케이블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케이블이 불량인 경우 답이 없다는 것인데요. 수리점 입장에서는 난처하기도 하고 고객의 추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해 놓고 보증기간에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활성화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후면 카메라 기능에서 3세대로 소개된 태그온 케이블입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침수가 아닌 다른 오류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툴뎁스 오류가 생기거나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 NTC 불량, LED 불량, IC 쇼트 불량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할 수 없고 IC 칩이 손상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FPC가 손상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태그온이 결국 원본 IC와 통신하여 원본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플렉스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플렉스 케이블을 복구하여 추출할 수 있지만 원본 IC가 죽은 경우 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언바인딩 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C 드로잉의 진단 기능은 아이폰에 점퍼 와이어를 연결하여 메인보드를 점검하고 문제를 추측해주는 애드온인데요. 버스 디텍션이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아이폰의 특정 테스트 포인트에 점퍼 와이어를 연결하고 JC 드로잉과 연결하여 메인보드의 통신 관련 칩의 테스트 포인트를 점검하여 JC 드로잉에 표기해 주는데요. 버스 디텍션은 RFFE, IIC 테스트 기능으로 5G, LTE,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잘 동작하는지 주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하고 비정상적인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테크니션들이 잘 쓰지 않는 애드온이지만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고속 충전 테스트 기능과 지문 인식 정보 읽기 기능은 고속 충전 시 5V 전원을 인가받았다가 9V로 승합하여 고속 충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경우 5V 2A에서 3A의 전원을 인가받아 최대 15W로 충전이 되었지만 아이폰 8 이후 모델에는 9V 3A 전원을 인가받아 최대 30W까지 충전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고속 충전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주는 거고요. 지문인식 정보 읽기 기능은 원본 지문인식 홈버튼에 NSRM 값을 추출하여 서드파티 홈버튼에 이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3U 툴즈에 표기되는 비정상 홈버튼에 대한 리포트에서 정상 표기할 수 있고 iOS 업데이트에 의한 서드파티 홈버튼이 먹통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인 지금 아이폰 7의 지원은 2019년에 끝이 났고 아이폰 8의 지원 역시 iOS 16을 마지막으로 아이폰 X와 같이 iOS 17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홈버튼의 정보를 마이그레이션 할 이유가 없어졌고 유니버셜 서드파티 홈버튼이 오랫동안 흠없이 만들어졌기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테크니션도 많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나와 있는 애드온의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V1S와 V1SE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펌웨어가 올라가 있는 인베디드 기기입니다. 그만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애플 독립수리점에서 볼 수 있는 진단 모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이노시스 기능과 언바인딩을 위한 체크 M8 등 다른 기기들과 연동되는 앱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지는 못했는데요. 디테일한 사용법은 별도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JCID 장비에 대해 사용법을 별도로 올리거나 따로 정리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공유되는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주니어 테크니션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장비도 사용해보고 알려드리도록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적어도 JCID에 대한 장비를 한국어로 설명해서 괜찮으셨죠? 이런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주니어 테크니션 분들과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테크니션 서포트 디바이스는 아는 만큼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익숙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환절기에 몸 건강하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